정말 남들이 다 좋아하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경쟁이 세서 차익이 너무 작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예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물건에 들어가는 거죠. 경매라는 수단을 아는 사람과 일반 매수만 아는 사람은 보는 눈 시야 자체가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부자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소득이 적으면 더더욱 알아야 되는 경매가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뉴스죠? 연예인들이 되게 경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분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돈이 되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소액 물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로 잘 단계를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이루고 난 다음엔 결국 또 경매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이런 또 건물이라든지 땅을 사서 또 리모델링을 하고 디벨롭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도 결국 이렇게 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강생 분들 중에 네. 의사 선생님, 변호사분들 중국에서 오시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오시기도 하고 진짜 소득이 적은 직장인부터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직을 가신 분들도 듣고 근데 같은 수업을 듣잖아요. 그쵸. 경매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돈이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퍼센트로 떨어지는데 10% 떨어지는 금액 자체가 몇십 배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내가 지켜서 뭐 10년에 10%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억이 빠지는 건데 내가 10년 동안 10억을 못 벌면 난 손실이 난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채찍질을 하는 거죠. 자, 박나래님께서 경매로 산 주택 55억짜리가 70억으로 점프를 했다.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낙찰받은 지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15억 대박. 요거는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박나래님을 포함한 5명이 입찰을 하셨고 55억에 입찰을 하셨고 2등이 52억 7천만 원, 2억 4천 정도. 퍼센트로 보면은 한 4% 정도? 엄청 큰 차이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억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용산 이태원 부자들이 정말 모여 사는 동네고 누구나 사실 알죠. 낙찰을 좀 비싸게 받아도 사두면 오른다라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이 땅값이 있으니까. 집값이라기보다 이제 땅값이 대부분인 거죠. 토지 면적이 166평이니까 이 땅의 값어치가 전체 집값의 한 80% 이상,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나래님만 입찰한 게 아니라 나머지 4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심지어 여기는 투기과열 지구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다면 그 실거주 의무가 들어갑니다. 이걸 일반 매수로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경매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아마 박나래님은 현금 납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주도 하고 계시니까 대출을 받아도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대출이 나오면 얼마 나오나요? 한 30%에서 4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처분 조건으로 했을 때 30% 40%고 첫 번째 집이고 무주택자다 이러면은 60%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실거주로.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잖아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꾸밀 수 있는 거고 그런 컨텐츠 활용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결국 서울의 핵심부인데 강남도 있겠지만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 이태원동 그런 점에서 낙찰을 받은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액이다 보니까 네. 가격 자체가 진입장벽이 됐던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규제를 받는 거라서 정말 이제 현금 보유가 많지 않으신 분은 입찰하기가 영끌해가지고 55억짜리를 산다 이런 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상위 뭐 1% 구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물건이 권리 분석상으로 어떤 하자가 없어도 보증금 자체 또는 잔금 납부해야 될 것까지 생각하면 그 돈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돼서 특수 물건처럼 된 거죠. 특수 물건이라는 게 권리 분석상으로만 문제가 있어야 특수 물건인 게 아니라 요런 50억 단위가 넘어가는 주택 플러스 규제까지 들어오는 지역의 고가 주택은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도 입찰자가 20명이 넘을 수가 없는 게 그런 부분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분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가수예요. 김재중 님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멤버였던 이제 김주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 집이 지금 없다. 경매로 싸게 집을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명도가 안 돼가지고 짐을 컨테이너에 실어놓고 지금 형네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찾아봤어요. 어떤 물건인지. 그 물건을 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집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집이고 감정가 19억짜리를 한번 유찰이 돼서 15억이 됐을 때 김재중님을 포함한 14명이 입찰을 했어요. 나머지 13명은 이제 감정가보다 싸게 입찰을 했는데 18억 8,500. 근데 김재중님이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 21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법인 전세권자랑 실제 세입자가 있어요. 요들끼리 좀 법적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유치권도 걸려있고 해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세를 좀 알아보자면 21억에 21년 5월에 받았는데 사실 여기는 실거래가 잘 없기는 해요. 마지막 실거래가 20년 4월입니다. 경매로 낙찰받기 1년 전이 이제 가장 최근 실거래인 거예요. 20억 8천입니다. 추이를 쭉 보면은 2011년도에
15년도에 14억 8천, 16년도에 17억 8천, 18년도에 18억, 18년도 8월에 19억 8천, 20년도에 20억 8천. 그러니까 실거래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가 이제 상승기가 막 시작될 때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랐겠죠. 과거에 오른 것보다. 추측컨대 한 23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억에서 한 24억 정도는 그거를 이제 21억 6천만 원에 쓴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도 싸게 받았지만 실거주로 들어갈 거고, 박나래님 사례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뭐 김재중님이라면 충분히 이거 현금 납부하고도 남을 금액이라서 감정이 19억이 됐지만 당시 시세가 23억 정도는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감정가보다 훨씬 넘은 113%에 썼지만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갖고 간다라는 거죠. 상승기 완전 초입에 사신 거네요. 맞아요. 약간은 더 빠졌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용 면적 238. 평수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전세 25억. 다른 평수입니다. 더 작아요. 전세 25억, 매매 38억에 나와 있습니다. 둘 다 9층인 거 보니까 같은 집이네요. 세대수 자체가 11세대밖에 없습니다. 청담동이 이제 고급 빌라고 아마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예계 탑급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돈을 엄청나게 버실 텐데, 이 경매라는 수단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시면 불려지는 금액, 증가되는 그 자산의 속도가 정말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게. 다음 분이 대박인데요. 바로 이병헌 님입니다. 이분이 경매도 하고 계시다는 거. 게다가 한 건 한 게 아니시더라고. 네, 여러 개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부동산 경매로 거둔 시세 차익만 140억 원. 부동산 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서 자산을 굉장히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물건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분당 서현에 있는 근린상가 주택을 34억에 낙찰 받아서, 이거는 한번 이따 볼게요. 대지 면적 985제곱미터, 연면적 772제곱미터의 건물을 낙찰 받아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2009년에는 용인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근린상가, 땅을 같이 끼고 있는 근린주택이라든지 근린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건물로 지은 다음에 엑시트를 하는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자본금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896제곱미터 2층 건물을 48억에 낙찰을 받았고요. 15년도에 140억의 시세 차익이면, 자, 이듬해 2010년 4월에도 이제 지방까지 가십니다. 충남 공주의 신관동에 있는 빌딩 두 채를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셨대요. 공주대학교 인근이고 상업용 부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7층 건물, 극장과 5층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거죠, 경매로. 5번이나 유찰돼서 87억 감정된 게 21억까지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물건에 7억 원 정도의 유치권도 들어와 있었어요. 특수 권리가 형성돼 있는 이런 건물 입찰하는 분들은 또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익숙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꺼려했던 물건을 단독 낙찰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건의 빌딩을 낙찰을 받았는데 한 5년이 지난 뒤에 140억 시세 차익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의 땅값, 각각의 땅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85제곱미터니까 이게 몇 평이냐면 한 200평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 개당. 땅값이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을 해보고 200평짜리가 3개야. 시세 차익만 해도 5대 정도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사실 네. 경매가 이렇게 친숙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중들로부터. 그쵸, 예. 근데 그때부터 재테크를 하셨구나. 2009년, 2010년을 생각하면 사실 유료 경매 사이트 이런 것도 잘 구성이 안 돼 있을 때거든요. 데이터가 적은 그 당시에 이런 특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물건에 금액도 큰 거를 들어갔다는 게, 돈을 번다는 게 진짜 이런 건가 싶네요. 처음에 나온 서현동에 있는 근린상가 주택 요거 34억에 낙찰 받으신 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서현역이 굉장히 큰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양바위 식당이라고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이제 식당, 대창구이집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식당가들이 쫙 있죠. 여기가 이제 좀만 나가면은 율동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도로변으로 해서 좀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건물이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유치권 외에는 특수한 권리는 없고요. 유치권 신고가 지금 6억 정도가 신고가 돼 있고, 나중에 이제 감액을 해서 3억 2천. 근데 아마 유치권 배제 신청이 있는 거 보니까 성립이 안 되는 유치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46억에 감정된 거를 이병헌님께서 34억에 단독 낙찰을 받으셨죠. 더 놀라운 건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 지금 현재 시점에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디 센터 분당 매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어쨌든 리모델링을 했건 아니면 아우디에게 매각을 했건 이렇게 해서 뭐 차익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딱 봤을 때 허름한 식당이지만 몇 년이 지난 뒤 보니까 완전 삐까뻔쩍한 외제차 이제 전시장 센터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고, 경매라는 수단이 최적화가 되려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남들이 다 좋아하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경쟁이 세서 차익이 너무 작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연예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물건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물건들처럼 막 30억이 넘어가고 40억이 넘어가는 물건은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벌기도 어렵다면 이런 거는 수억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싸게 사는 거 플러스 땅이 올라가는 거 합치면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거죠. 땅을 같이 살 수 있는 경매로. 빌라 단타 투자, 뭐 아파트 투자, 오피스텔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빌딩, 토지 이런 것들도 다 경매라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 뭐 건물, 뭐 빌딩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경매를 배워놓으면 활용 가치가 너무 좋은 거죠. 경매라는 수단을 아는 사람과 일반 매수만 아는 사람은 보는 눈 시야 자체가 다르죠. 경매로 나온 거는 10%가 아니라 20% 30%까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일반 시장에 나온 이런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도자분이 갑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경매장에는 그렇게 많이 나눠요. 경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부동산, 일반 부동산에서 내가 시세 차익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경매까지 볼 수 있으면 사실 여기서 큰 시세 차익을 벌고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